자, 오늘은 단어나 어휘 강의가 아니고 탭스 문제집에 나와 있는 아주 멍청한 어류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집이나 수능 독해 문제집이나 또는 토익, 그 다음에 탭스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설명해 놓은 것도 그렇고 해답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꽤 자주 보여요. 그런데 이번 탭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탭스 토익 출판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 있는데 이 두 회사 다 큰 학원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위 있고 유수한 대규모의 회사나 출판회사나 학원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번역을 하거나 애들이 공부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또는 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문법적으로 다 맞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문법적으로 다 맞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문법을 틀렸으면 이 미국 사람이 문법이 틀렸다는 걸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실력이 다시 얘기하면 제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라고 문법 다 맞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논문을 번역을 할 때 논문을 번역해도 이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글 다 문법적으로 맞게 못 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단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컬럼비아 백과사전 이런 것에서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능 문제집이나 토익이나 탭스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문법을 가끔씩 틀리니까 우리도 틀리게 가르치고 틀리게 설명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문법을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봅니다.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동사 부분에서 이런 지문이 나와 있어요. When can you think that the repairs to the leaky roof should be finished?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세요라는 문제인데, 아마 이 문장을 책으로 편집할 때 어떤 문제집에서 그대로 문제들을 가지고 갖고 짜집기해서 문제집을 만들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that를 실수로 누가 잘못 끼우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럼 that가 없애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can을 do로 고쳐야 맞는 문장이 된다. 이제 이것을 이러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낸 건데 이 that가 실수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조동사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조동사 K 나와 있으니까 조동사 펜을 쓰기는 했는데 원래는 간접 의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간접 의문 보시죠. Do you know, 넌 아냐? 플러스 when will he come? 그 사람 언제 올까? 요건 직접 의문이죠. 이건 직접 의문.
직접 의문은 다 터치 구문이죠. 주어하고 동사가 뒤집어져 있어요. 터치. 뒤집을 도자, 위치할 지자. 그래서 are you, 너 행복하냐? are you happy? do you like, 너 땡땡땡 좋아하느냐? do you like 땡땡. 너 뭐뭐 할 수 있냐? can you 땡땡. 이렇게 나오면 다 동사부터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직접 의문은 다 터치 구문이다. 근데 요즘 직접 의문은 터치 구문 아닌 경우도 있죠. 왜? 그냥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You like her? 그 여자 좋아해? 평서문에다가 이렇게 음표 붙여버리고 의문으로 쓰기도 하죠. 여기가 내비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건 직접 의문이죠. 그럼 이건 두 문장을 합쳐봅니다. 그러면 do you know?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여기서는 그 사람 언제 올까를 물어보는 건데 이 전체 문장에서는 이것이 노우의 목적절이죠. 그래서 저건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주어 동사가 제자를 찾아먹는 정치 구문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는 터치죠. 그대로. 그래서 넌 아냐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언제 올지 넌 아냐? 그러니까 대답은 yes I do. 그래 알아요. 모르면 no I don't.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답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두 대신에 can을 씁니다. can you know? 넌 알 수 있겠냐? 플러스 아니다 can이 아니고 잠깐요. 요 know라는 동사 대신에 이런 동사를 집어넣어 봅니다. can you think? 넌 생각하냐? 플러스 그 사람 언제 올까? when will he come? 요 두 문장을 합치면 do you think when he will come이 되겠죠. 그럼 해석하면 그 사람이 언제 올 거라고 넌 생각하니? 자,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뭘 물어봅니까? 넌 생각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올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 거라고 넌 생각하니?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올까를 물어보는 말이죠. 그죠? 그럼 요거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 사람 언제 올 거라고 넌 생각하니? 예,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 안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게 주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when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when do you think he will come 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 놓습니까? 자, 주절의 동사가 think의 동사. 자, think의 동사. 즉, 생각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suppose하다. 이런 종류의 동사가 오면, believe도 있겠고, 믿다. 이 자리에 believe 들어가면 너는 그 사람이 언제 올 거라고 믿니가 되죠. 오면은, 이런 간접 의문에서 의문사를 문두로 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 예외. 주어동사 can이 있으면, can you think? 주어동사 can이 있으면 의문사를 빼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설명을 해요. 이 설명 자체도 엄청나게 유치한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묻고자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언제 올까를 묻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삽입절이에요. 그냥 요렇게만 물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답이 나와요. When will come? 그 사람 언제 올까? 근데 그 사람 언제 올까를 약간 부드럽게 그 사람 언제 올 거라고 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문이에요. 주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고 do you think는 일종의 삽입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 언제 올지 넌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럼 예나 no로 대답이 가능하죠. 예,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문은 네가 생각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think의 목적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상으로는 think의 목적절이긴 하지만 묻는 말이
언제 올까를 묻는 거니까 이걸 삽입처리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조론적으로는 이것이 삽입절이기 때문에 think의 목적절로 보기도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언제 올 거라고든 생각할 수 있겠냐? 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완전히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그 책에 나온 문제로 들어가서 do you think 넌 생각하냐 플러스 when the repairs 새는 지붕은 뺍니다. 문장이 길어지니까 repairs should be finished 이렇게 나오죠.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do you think 다음에 의문사 when 플러스 주어 이거 should가 돼야지. 요거하고 자리 바꾸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어 나오고 repairs 나오고 should be finished 이렇게 되겠죠. 해석해 봅시다. 그 수리가 언제 끝나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니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삽입절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when이 어디로? 앞으로. 그래서 when do you think the repairs should be finishe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래 문장하고 원래 나왔던 문제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When can you think? 대트 없는 걸로 치세요. 이거 대트는 그 사람들이 멍청해 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The repairs 요거 이제 없다고 치고 The repairs should be finished. The repairs should be finished 똑같죠? 그 다음에 when do you think? When do you think 되잖아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얘가 can이 된다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렇게 나오죠. 원래 문제는 대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대트는 멍청한 대트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can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문사 다 제자리에 집어넣어 줘야 되죠. Can you think when the repairs should be finished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그 수리가 언제 끝내줘야 된다라고 넌 생각할 수 있겠니? 해서 그러니까 무지하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요거 두 없다 치고 요 문제에서 when을 다시 이쪽 제자로 보내기에는 문장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뜻이 돼버립니다. 그 수리가 언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니는 이런 문장이라면 when the repairs can be 또는 will be will 갑시다. 앞에 can 나와 있으니까 will be finished 이렇게 된다면 그 수리가 언제 끝날 거라고 넌 생각하니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 수리가 언제 끝내줘야 된다라고 넌 생각할 수 있겠니는 좀 해석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when을 요를 뺄 거 아니고 can을 뭘로 고칩니까? do로 고치면 when do you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죠. 이제 요 can 대신에 do를 쓰면 너는 그 수리가 언제 끝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when do you think when 그 수리가 should be finished 끝내줘야 한다. 그래서 그 수리가 언제 끝내줘야 된다라고 넌 생각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묻는 말은 너는 생각하니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 없어야 되고 수리가 언제 끝날 거라는 걸 묻죠. 그리고 이거 삽입절이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원래 문제가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When can you think that the repairs to the
리키 루프 여기 주어죠. 그 다음에 should be finished 끝내줘야 한다. 그 새는 지붕에 대한 수리가 끝내줘야 한다. 언제? 그러면 요 테트는 이 사람들 실수 잘못 집어넣으니까 아예 없는 걸로 치세요. 그러면은 그 수리 새는 지붕의 수리가 언제 끝내줘야 될 거라고 난 생각하니가 돼 아닌가. 캔이 아니고 do로 바뀌어야 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마 이 캔을 do로 고치세요 라는 의도의 문제일 텐데 이 테트가 잘못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웃고 싶어도 웃지도 못할 문제고, 설명 자체는 뒤에 해설집 보면, 자, 해설집에는 이게 16페이지인가 17페이지에 해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해설집을 안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 유하고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캔을 do로 고쳐야 한다. 아니 여기서 뭔 수일치가 뭔 수일치란 말이 왜 나오냐고. 유하고 캔은 수일치가 안 됩니까? 유캔은 안 됩니까? 되죠. 유두도 되죠. 수일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도 아니고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뜬금없이 뭐 유하고 수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캔을 두로 고쳐라, 이런 무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백치의 극치를 달리는 설명이지. 이런 참 나지 욕이 나올라 그래. 이런 실력으로 그 엄청나게 큰 회사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출판사에서 여따구로 책을 써갖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탭스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라고 책을 펴내는 사람들의 양심은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는지, 아 진짜. 이게 고등학교 수능 공부하는 독해집이나 문법이나 또 다른 토익 토플 책, 또는 토플도 마찬가지. 토플도 제대로 해석을 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토플도 그저 단어 뜻만 갖다 붙여놓고 짜집게 하고 단어 나열 만에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해석해 놓은 걸 보고도 이게 뭔 말이여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들은 그 책을, 그 문장을 해석해 놓은 사람들 지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따구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지들이 이해도 못한 것을 지문으로 실어 놓고 그 해석이라고 개판으로 해석해 놓고 그 비싼 책값 받아 처먹고 나쁜 놈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제가 좀 흥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EBS는 그런대로, EBS에서 나온, 이거 말 안 해. 아무튼 수능책, 문법책, 고등학생들은 문법 수능책, 그 다음에 토익, 토플, 탭스 이런 책들 보면 해설도 엉망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설, 우리나라 일간지 영어로 된 사설 읽어보고 그 사설에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 전화해서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학생들이 이거 보고 독해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 전화하면 그 사람들은 네가 알면 뭐하냐, 미국에서는 이렇게도 쓴단다. 물론 쓰죠. 우리나라도 문법적으로 어긋나게 많이 쓰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틀리게 쓴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법에 맞게 써야지. 한글도 문법에 맞게 쓰는 게 좋아요? 틀리게 쓰는 게 좋아요? 맞게 쓰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썼다 그래서 하자 없다. 참말로 어디 없고 호랑이 물어갈 놈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상에다가 몇 번 전화갖고 항의에다가 안 먹어줘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버려라 씨. 그러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들도 문법적, 그렇다 해서 제 문법 실력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언어의 구조는요, 우리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문법은 암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언어의 구조를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언어의 구조를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구조는 이해를 하는 것이고, 언어의 구조를 이해를 한 다음에 문장이나 단어를 암기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문장이나 단어도 이것도 논리적인 이해가 우선이 돼야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이 말 꼭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명심해라 마라 건방지게 말은 못 하겠고, 자, 언어의 구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어의 구조를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언어의 구조는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언어의 구조를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이나 단어를 분석해서 암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 전에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지금 계속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어원을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이 어휘도 어휘 나름대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조를 어원을 가지고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휘의 뜻을 암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어휘의 구조나 어원을 공부를 하면서 구조를 이해를 해버리면 뜻은 저절로 암기가 돼버려요. 예문을 통해서. 근데 영어 단어 막 죽으라고 외우죠. 스펠링까지 해서. 자, 봅시다.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supercalifragilistic, expialidocious. 자, 이것이 영어에서 두 번째로 긴 단어입니다. 가장 긴 단어는 그 무슨 질병명 이름인데, 요건 미국 디즈니랜드사에서 만들어낸 영어예요.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따봉 이런 뜻입니다. 따봉. 야, 씨,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학원 땡땡이 치고 영화 하나 보러 갈까?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그래, 따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를 외울 때 우리나라 학생들 단어 외울 때 발음으로 안 외우죠. supercalifragilistic 이렇게 외우죠. 요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외우는 것이죠. 그림을. 제가 지금 답답해서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자, 보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스쿨은 한글로 학교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미국 사람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아, 스쿨은 한글로 히읗 아 기역 기역요, 히읗 아 기역요, 히읗 아 기역 기역요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아, 학교는 영어로 SCHOL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경우죠. 그냥 학교면 스쿨, 정확한 발음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학교 이렇게 해야지. 히읗 아 기역 기역요 이렇게 외웁니까? 이렇게 오는 거나 SCHOL 이렇게 오는 거나 진짜 똑같이 멍청한 방법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일단 발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음 껴보고 발음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supercalifrage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입에서 소리가 나면 저절로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바로 파닉스 영어예요. 파닉스 영어가 별거 아닙니다. 입에서 소리 나는 대로 철자가 제대로 써지는 게 파닉스 영어예요. 근데 뭐 파닉스가 별것인 양 또 상품화 시켜갖고 파닉스 영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학습지 팔아먹는 회사도 있었죠, 옛날에.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언어의 구조는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어의 구조라는 것은 문법이에요. 문법. 그 문법은 논리적인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처럼 간접 의문에서 이것이 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정치로 제 순서를 다시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think리의 동사가 나오면 왜 when을 앞으로 빼야 되는지, think리의 동사 나왔는데 can이라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왜 when이라는 의문사를 다시 또 제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문법책을 써야지. 뭐 간접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주절의 동사가 think의 동사할 때는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된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는데 주어가 조동사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오면 다시 의문사를 제자리에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된다. 아, 이해도 안 하고 이렇게 외우면 이게 외워지는지도 모르겠고, 여따구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도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큰 출판사에서 여따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은 어떻게 맞았지? 왜냐면 그 문제집을 사올 때 문제집에 답이 딸려 나오니까 문제집에서 그 답이 정답에 캐널 2로 고쳐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옮기면서 멍청이 대트 하나 잘못 집어넣어 놓고, 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집어넣는지도 모르지, 실수로. 근데 이거 실수로 집어넣은 것인데 모르고 그대로 베껴놓고, 그 다음에 왜 캔이 2로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뭐 유하고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개소리 했었고, 참 한심해서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 책입니다. 그대로 이 책의 조동사 부분에서, 이 책의 조동사 부분에서 추측에 대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be,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be, 뭐뭐 일리가 없다, cannot be.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 답이 틀렸던가 아니면 해설이 틀렸던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답이 틀렸다냐 해설이 답이 틀렸지. 답도 틀렸고 해설도 틀렸. 답이 틀렸고 답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답이 틀리니까 당연히 해설도 틀렸겠죠. 해설도 시원찮고. 그래서 같은 책에서 조동사 부분에서 그 뒷페이지인가 앞페이지에 이 추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풀이해놓은 문제를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투자해갖고 운영하고 있는 남 회사 폄하해서 미안한데, 이 정도는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 자, 여기서 마칩니다.